예, 지난 시간에 이제 기압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뒤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바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왜 하필 기압 다음에 바람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구나, 별거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바람이란 무엇일까요? 바람이란 우리 공기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죠. 흐르는데 이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요. 두 가지의 기압입니다. 두 가지의 기압이라는 건 우리가 고기압이라는 것과 저기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고기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저기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론 기압의 방향은 사방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저는요, 위에서 밑으로 부는 위에서 밑으로만 있는 기압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기압을 느끼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내가 이 기압을 더 많이 느낀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기압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느끼는 기압보다 적게 느낀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기압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느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요. 위에서 밑으로 불면 됩니다. 강하게 불면요. 공기가 원래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밑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평소에 공기의 기압을 느끼고 있는데 평소보다 적게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을 어느 정도 막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느끼던 것보다 적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요, 우리가 보통 하강기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압은요, 상승기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그림을 여기다 그릴까요? 자, 여기가 지표입니다. 지표면이고요. 자, 여기를 갖다가 고기압의 장소라고 하고요. 여기를 저기압의 장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했죠?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분다고 했습니다. 맞죠? 위에서 밑으로 불어요. 그러면 저기압은 어떻다고 했죠?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고기압은 밑에서 위로 불고요. 저기압은 밑에서 위로 부는데요. 자, 이 경우 그러면 고기압에서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갔으면요. 이렇게 된 공기는 사라지나요? 아니죠. 땅에 부딪히고 나서 옆으로 흩어질 거예요. 즉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흩어진다고요. 공기가요. 그런데 저기압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공기가 계속 부족해지면 여기는 희박해지겠네요.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어서 죽나요? 아니죠. 외부에서 공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는요. 바람이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바닥에 닿으면 저기압은요. 바람이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즉, 공기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람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바람은 그럼 어디로 부는 걸까요? 즉, 바람은요.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물론 어디를 기준하냐면요. 지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은 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압에서 부딪힌 바람이 내 쪽으로 오고요. 나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요. 고기압에서 부딪힌 바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휘어버립니다. 왜 바람이 휘냐면요. 자, 바람은 휘는데요. 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고기압이라고 할게요. 뭘로 할까요? 제가 좀 서서 할까요? 자,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써볼까요, 미리? 자,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으로 불어야 되죠? 하지만 바람은 절대 직선으로 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데요. 중요한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뭐 한다고요?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뭐 한다고요? 자전을 해요. 자전. 지구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람은요.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서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바람이 휘는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휘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부터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휘는 방향을요. 그런데 이렇게 휘는 방향을요. 이제 기준은 어디냐면요. 북반구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사니까요? 북반구에 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남반구에 산다면 반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표에서 부딪혀서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데요. 제가 조금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기준을 잡아볼게요. 기준. 자, 상식에 따른 기준입니다. 상식에 따른 기준. 자, 우리는요. 고기압, 저기압 할 때 고저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고라는 표현을 쓸까요? 고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기준은요. 앞에 나온 고기압이 먼저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중에서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시계일까요? 반시계일까요? 반시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계의 방향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람은요, 상공이 아니라 어디를 기준한다고요? 지표를 기준한다고요. 그러면 고기압, 지표, 시계 방향, 그게 기준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바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압, 지표에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이에요. 맞죠?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하냐면요. 여기서 나간 게 여기가 1번이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2번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만 바꿉니까? 바꿉니다. 뭐요? 시계가 아니라 뭐요? 반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어 나갔으니까 여기 들어오겠죠. 무슨 방향으로요?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올라간 거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선 다시 뭐 할까요? 불어 나가는데 여기가 시계고 여기가 반시계니까 위에선 다시 뭘까요? 시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상공에서는요. 그럼 이렇게 상공으로 불어 나간 거 어디로 갈까요? 다시금 고기압의 상공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계, 반시계, 시계. 그럼 4번은 뭘까요? 역시나 반시계로 뭐 합니까?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 시계인가요? 반시계인가요? 이건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남반구는 뭐만 바뀌냐면요. 시계, 반시계만 바뀌어요. 그래서 남반구에서는요. 고기압의 지표에서의 시계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이요. 이상하게 저희 교과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상에서 빠진 건지는 정확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요. 윗부분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보통은요. 윗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요 아랫부분만 그리고는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북반구를 기준했을 때 바르게 그려진 그림을 찾으시오. 1, 2, 3, 4, 5번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걸 찾는 실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기압,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왜 고기압은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오고요? 저기압은 왜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까요? 자, 밑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고기압은 왜 위에서 밑으로 바람이 불고요? 저기압은 왜 밑에서 위로 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구름의 생성 과정과 연결을 시키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공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쪽의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요, 굉장히 맑은 날씨를 갖다가 보이는 반면에 저기압은요, 굉장히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와, 저 사람 뭐다? 저기압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할게요. 이제 뭐냐면요, 해륙풍으로 가볼게요. 해륙풍은 무엇이냐면요, 바다 해자 육지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에 부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 때 낮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었고 밤에는 어디서 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육지고요. 자, 이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낮이에요. 자, 그럼 어느 쪽의 온도가 훨씬 더 높을까요? 물 쪽일까요? 육지 쪽일까요? 당연히 육지 쪽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육지 쪽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바다는 온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육지 쪽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뭐 내려간 바람은 공기는요, 해수면을 뚫고 가는 게 아니니까 옆으로 퍼질 거고요. 그리고 육지 쪽에서 올라간 바람은 다시 위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바람이 어디서 옵니까? 바다에서 오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좀 따뜻한 날씨인 낮에 바닷가에 가면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닷내음, 바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밤입니다. 밤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식어요? 이번엔 육지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식죠. 그래서 육지 쪽에서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덜 식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으면요, 누가 내 등을 밀어서 바다로 빠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더라 이거예요. 즉 육지에서 바다로 뭐가 갑니까? 바람이 갑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육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합해서 해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륙풍. 즉 해륙풍은요, 낮에는 어디서 불고요? 낮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디서 붑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갖다가 작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확장시켜 볼게요. 바로 계절풍입니다. 자, 그러면 계절풍은 뭐냐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그려볼게요. 좀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요. 자, 위쪽은 대륙이죠.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요, 바다예요. 우리나라는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름을 기준해 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름은요, 아까 전에 해륙풍으로 따지면 어디와 같을까요? 낮과 같은 상태예요. 그럼 항상 온도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을까요? 대륙 쪽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대륙 쪽에선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요. 너무 화살표를 많이 그렸나 봐요. 그리고 바다 쪽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바다에서 하강 기류가 어디로 옵니까? 육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일반적으로 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방위각을 표시해 보면요, 어느 쪽에서 옵니까?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온다고 해서요, 여름에서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래쪽은 뭔가요? 적도죠. 그래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죠. 그럼 반대로 겨울을 해볼까요? 겨울은요. 아까 전에 해륙풍으로 따지면 밤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쪽이 온도가 낮게 되고요. 이번에는요. 바다 쪽이 온도가 높을 거니까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과 서쪽을 경계로 해서 오겠죠. 그래서 북서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쪽이 뭐예요? 시베리아가 있죠.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들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기단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계절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바람이 생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을요. 우리가 해륙풍과 계절풍으로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이제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작년의 교육과정이랑 올해 3학년이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내용이 약간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보다 틀렸다기보다는 제가 더 덧붙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나중에 조금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자, 풍향과 풍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풍향이라는 건 이제 바람의 방향이죠. 풍속은요, 바람의 속력입니다. 이때 풍향은요,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는 방향을 얘기해야 될까요? 가는 방향을 얘기해야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동풍이라고 하면요. 동쪽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동쪽으로 가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동풍 뭘까요?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장풍을 얘기해요. 장풍. 남학생들 알죠? 장풍. 자, 그러면 장풍 할 때 장자가 뭐죠?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가는 걸 장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풍은요. 손바닥에서 나가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손바닥에서 나가는 거죠. 동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풍은요.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동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풍속은요. 바람의 속력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풍속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지금 다루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꼭 다뤄야 되는 거라면 제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요. 아쉽게도 지금은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없어요. 이제는. 없다는 게 좋은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풍속과 풍향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말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